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12월 30일 폐장일이죠. 올해 마지막 거래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하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제 자료들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제가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좀 새롭게 주목할 만한 테마들 관련주들 리포트 올렸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 뭐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는 7월 중순을 고점으로 해서 쭉 밀렸죠. 이게 삼성전자 흐름과 비슷합니다. 쭉 해서 작년 12월 말 대비 거의 한 낙폭이 9.5% 하락했고 코스닥 시장은 더하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올 3월 말에 고점을 찍고 쭉 밀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낙폭이 거의 23%. 야, 지수가 23%면요 엄청 많이 빠진 거죠. 지수가 23% 빠졌으면 종목들은 말해 뭐하냐. 그래서 원래 주식 투자 이 사업 자체가 좀 힘듭니다만 올해는 참 특히 하반기가 많이 힘들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속상한 거는 올해 우리나라만 빼고 미국, 일본, 대만 다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연일 돌파하면서 2, 30% 지수가 2, 30% 올랐으면 엄청 많이 오른 건데요. 호황을 구가했는데 우리만 오히려 우리는 뭐 오르지도 못하고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참 우리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지금 이제 연말 새해 보통 새해가 다가오면 우리가 새해 희망을 품고 새해 기대를 해보고 하는데 지금은 다들 그런 마음이 없죠. 다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위정자들이 너무 한심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끊임없이 당리 당략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 당량 싸움만 해대니까 참 마음이 참 거시기한데요. 특히 일요일에는 무한공항에 이 참사까지 생기는 바람에 더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됐는데 대통령 직무대행 탄핵은 역대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서 외신들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 말은 곧 외국인들이 네, 순매도가 급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코스닥 지수가 금요일 코스피가 1% 하락한 큰 원인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보면 12월 마지막 주 들어서는 외국인의 매매가 양시장 모두 급감을 해서 거의 손 놓고 있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순매도가 1,000원 이상 늘었다. 그래서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황인데도 매매에 나서야 할 정도로 지금 외국인의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뭐 당연하겠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 우리가 나라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필리핀을 상당히 우려하면서 보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걱정이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30일 폐장일에도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처럼 한 2천억 안팎 정도 매도를 한다면 참 무거운 흐름이 힘겹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또 우리가 희망적인 걸 따진다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큰 폭 하락한 그 다음에는 다들 큰 폭 상승했습니다. 그럼 2022 예를 들어서 2018년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15% 빠지는 그 다음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요 엄청 올랐어요. 두 해 못 오른 거에 다 올랐어요. 그래서 크게 빠진 해 다음에는 크게 오른다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정설이고, 특히 2024년은 뭡니까? 다른 나라는 다들 엄청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못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부족한 게 전혀 없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모든 업종이 다 고루 발달한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 참 매력적인 나라인데
정치인들, 한심한 정치인들만 빼면은 다 우리나라가 흠잡을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외국인들이 우리가 조금만 안정화된다면 대거 우리 주식을 매수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이 월가의 투자자라 하더라도 대만도 저렇게 30%나 올랐는데 한국은 이렇게 빠졌어? 야, 그럼 탐스럽다. 안정화되면 외국인들이 큰 폭 매수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많이 빠진 해 다음에는 항상 올랐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2025년에는 올해 못 오른 부가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안정만 되면은 당연히 우리 국민이 워낙 슬기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안정이 되겠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어려움을 한번 겪어놔야 그에 따른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 속에서 새해에는 우리가 우선 SOS랩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이 종목이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예요. 그 자율주행 테마. 결국 머스크가 얘기하는 건 무인화입니다. 무인화라는 게 결국 자율주행, 사람이 없이 사람 대신 기계가 운전을 해주는 거고 로봇도 사람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AI 의료 이런 것들 지금 머스크가 언급하는 것들이 다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무인화. 그래서 아직도 유인 전투기 F-35 같은 거를 만드는 이디어트들이 있다 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율주행은 2025년에 부각될 주요 테마 중에 하나다. 테슬라가 저렇게 가면 우리 현대 기아차도 자율주행으로 당연히 가고 있겠죠. 그래서 SOS랩은 일면가는 일단 100원짜리예요. 매출은 아직 타격이 없고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라이더 회사인데요. 라이더가 뭡니까 하는 건데요. 네, 자 이건 빛을 발사하는 빛.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레이더. 자 레이더는 뭡니까? 이게 레이더는 게 이게 라디오. 이거는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전자파라 그럴까요? 전자파를 쏴서 이게 디텍션입니다. 포착하는 것, 디텍션 앤드 레인징, 거리죠. 전자파를 써서 위치를 파악하고 발견을 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전자파를 가지고 하는 거죠. 라디오로. 근데 라이다는 빛으로 하는 겁니다. 되도록은 측정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도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는 라이다를 엄청 까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가치들이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 테슬라는 라이다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 다른 업체들은 전부 라이다, 그 다음에 센서 등을 다 복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들이 이런 거 정확도가 높다. 그 다음에 낮밤에도 다 좋고. 근데 단점 같은 경우는 일단 비싸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 반사율이 낮은 물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빛을 쏘기 때문에 빛의 반사가 떨어지면 당연히 힘들 거고, 날씨.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 라이다가 핵심입니다. 그럼 라이다가 어디 쓰입니까? 한다면요. 이 회사 장점은 기술을 다 내재화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소형화하는데 싸고 작게 만드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라이더 업체 중에 고수익성이 가능한 몇 안 되는 회사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디빌리티 자동차에 쓰이는 거죠. SL 이건 현대 기아차의 헤드램프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와 합작해서 램프에 라이다를 탑재한 램프. 그 다음 로보틱스. 현대차 그룹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보틱스래. 로봇이 굉장히 진심이 있죠. 현대차 그룹이. 여기도 당연히 거리 측정을 위해서 라이다를 쓰는데 요런 거. 다음에 최근에 올해 계약이 만기 주차관제.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수절 한 두 군데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김해 여수공항은 자율주차 자율관제 프로젝트에 라이다가 들어가고, 공장 자동화 일단 마찬가지로 다 거리를 측정하는 데 쓰이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한테 반가운 거는 중국이 라이다 시장을 꽉 쥐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중국은 정부 보조금 때문에 싸게 뭐든지 시장을 엉망을 만들죠. 근데 수출 제한 금지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여지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구나. 그래서 SOS랩이 최근에 기관 매수가 많은데요. 아마 관련해서 어쨌거나 지금 자율주행이 주요 테마고, 현대차, 기아 등등이 라이다, 뭐 테슬라 빼고는 다 라이다를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부각될 수 있어서, 뭐 라이다 회사로는 제일 좀 눈에 띄는, 물론 근데 당연히 이 매출도 아직 미미하고, 그 다음에 적자기 때문에 손절매 원칙은 꼭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유로메카, 이건 로봇입니다. 로봇 중에도 협동 로봇인데요. 협동 로봇이라면, 근데 이 회사가 매출이 급성장하는 게 돋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협동 로봇이면 팔이다 생각하시면 팔이다. 그래서 인간과 함께 인간의 팔을 대신해주는 그런 로봇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포항공대 출신들이 해서, 포항공대다 보니까 당연히 포스코하고 좀 뭔가 관련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 회사 보면, 이 회사도 장점은 액추에이터, 그 다음 감속기 브레이크 등등 각종 불륜 모터 이런 것들을 다 자체적으로 제작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팔들을 만드는데, 이게 지난 11월 말에 포스코 홀딩스 CVC 2호 신기술 투자조합, 이건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가 출자를 한 거죠. 여기서 100억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포스코 홀딩스하고 이 경영자들이 다 포항공대 출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강의 자동화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면 이미 관계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번에 그 다음에 로봇 공동연구센터도 설립했다. 당연히 포스코 같은 경우도 미래를 위해서 로봇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투자를 받아서 단순히 돈을 투자받은 차원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전략적으로 SI 관계라고 보죠. 전략적 투자자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HD 현대사모, 조선소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용접 로봇. 저는 조선소 영상을 보면서 조선소의 미래는 참 깝깝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 일일이 산업이 해야 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런데 용접에 관해서는 이제 로봇을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HD 현대사모가 최초로 로봇을 도입하고 있는데, 네, 효과가 있으면 다른 조선소들도 당연히 쓰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트럼프 시대에 군함 나아가서 조선이 지금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관련주로 이게 유로메카 같은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조선 관련주로도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그동안에는 덴마크죠. 아마 유니버설 로봇이 세계 1위였는데 세계적 회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조선의 협동 로봇을 공급했는데 유로메카도 들어갔다. 3강 체제다. 그래서 HD 현대사모의 50대 중에서 한 25대 정도는 유니버설 로봇이고, 나머지 25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유로메카가 한다. 그러니까 조선 관련주가 되기도 하는군요. 로봇 관련주로서. 요거죠. 판넬 슬립 용접 로봇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로메카가 이런 의미구나. 최근에 이 장에도 유로메카라든지, 좀 아까 봤던 SOS랩 같은 거 최근에 제법 올랐죠. 오늘 자율주행,
미국 대선 지나고부터 설철철철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머스크의 자율주행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고 또 또 종목이 우리 종목이 뭐였죠? 유로메카. 자, 제가 그냥 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도 이 약세장에도 12월에 제법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기관 매수.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12월에 강한 종목이 새해 강하다 하는 걸로 볼 때는 일단 새해 1월에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테마, 네, 이런 테마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등등을 제가 계속 우리 텔레그램 하태민 경제TV, 하태민 한칸대우 경제TV입니다. 들어오시면 관련 자료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하는데 최근엔 또 그런 내용도 있어요. 현대차 요즘 기아가 주가가 은근히 강합니다. 자, 근데 이걸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정도로 잘 만든 픽업 트럭은 없다고 기아가 생각합니다. 새로 픽업 트럭을 처음으로 그 이상이라고 내놓았는데 표현하고 타스만이라고 합니다. 기아 관계자는 더 트럭은 없다고 자, 만든 픽업 트럭은 자, 요 디자인인데요. 사실 저는 이 기아의 타스만 디자인을 보면서 이야, 이거 멋지다. 이거 멋지다. 저는 그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거 보고 디자인이 별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타스만이 지금 호주에서 사전 계약만 2만대, 호주에서 1년에 연간 최대 판매되는 트럭이 한 6만여 대 되는데요. 벌써 첫 출발점인 타스만이 벌써 2만 대 팔렸다. 상당히 저는 디자인이 제 눈에는 상당히 이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아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고 또 자, 이겁니다. 이건 현대죠. 얼마 전에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팰리세이드가 전망, 전략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드렸죠. 아주 새로운 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나왔는데 풀옵션 가격 7,160만 원이라는 네. 숫자가 뭐야 왜 이렇게 비싸졌어 이런 지금 부분을 가격이 느낄 수 비싸서 있지만 야 중간 이것도 뭐 중간 꽝이다 없기 때문에 이런 큰 거 영향이 있었는데 없을 수 있다고 팰리세이드가 했잖아요. 그래서 5천에서 지금 6천만 원 굉장히 사이로 구매하는 고객들이 잘 많고 팔린다 이에 그럽니다. 따라 그래서 저는 팰리세이드 7,160만 디자인을 원이라는 숫자가 보면서 그렇게 큰 영향을 야, 안 줄 수도 대단하다 있다고 이런 설명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이 됐다고 할 수 결국 있는데 저는 이러면서 느낀 게 아직 뭐 이러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기아나 현대차 특히 기아 강세인데요. 아직도 기아 현대차 시총은 두 개 합쳐서 100조가 안 됩니다. 100조가 안 되는데 머지않은 시기에 지금 삼성전자 시총이 한 350조 하는데요. 머지않은 시기 현대차 기아의 시총이 삼성전자를 능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도요타 자동차가 한 400조 하는데요. 도요타 자동차도 한번 능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양궁팀을 운영하는 정의선 회장의 그 스타일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 저런 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길래 현대기아차가 내연기관차 회사 중에 유일하게 지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전환을 잘 하고 있다. 지금 폭스바겐 이런 데는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신차들이 어떤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올 한 해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2025년에도 제가 변함없이 우리 애청자님을 위해서 저는 애청자님의 참모죠. 변함없이 기업을 계속 이렇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시장 전망도 해드리겠습니다. 참으로서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어쨌거나 올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화된다면 그때 제가 참으로서 종종 많이 여러분께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올해 보신 손실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노력하도록 잠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새해에 또 변함없이 여러분의 참모로서 여러분의 도움을 드리려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